안녕하세요. 주식과 경제 공부하는 주경재입니다. 주경재 TV에서는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로 선정한 내용이며 종목 추천이 아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수익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재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나인의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목표 주가 설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종목 선정에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자산, 현금 흐름, 배당입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하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을 뜻하는데 이것으로 기업의 활동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으로는 기업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패턴으로 우량기업, 성장기업, 부실기업 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전자공시와 네이버 증권 등 여러가지 투자 정보를 기반으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한 표입니다. 비트나인의 재무제표에는 재고나 매출 원가 등이 없어서 매입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재무제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트나인은 상장한 지 1년 정도 된 회사이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기 기준 매출은 성장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아직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성이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22년도 1, 2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았지만 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2% 수준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PO를 통해 상장하면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도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고 기타 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일수도 21년 대비 22년도에 약 2배 높아진 부분이 아쉽습니다. 매입 채무는 재무제표에 확인되지 않아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비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 11월 상장하면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성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3분기에는 이자 발생 부채도 급격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현금 및 배당입니다. 현금 흐름은 안정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2년도 3개 분기를 합산하여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4분기 실적 발표 전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인 기업이 기본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배당은 아직까지 이력이 없습니다. 이제 차트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봉 차트입니다. 상장 당시 공모가는 11,000원, 상장 당일 종가는 11,400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비트나인이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급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힘없이 흘러내리다가 2022년 10월 13일 6,400원 바닥을 형성한 이후 지금까지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2023년 1월 3일 장중에 전저점을 붕괴하여 6,350원을 찍었기 때문에 전저점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매물벽입니다. 매물벽은 지금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1번 위치 이후 횡보하다가
2번 위치에서 급등하고 3번 위치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계속 빠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소화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2번 위치와 주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8,000원 수준까지는 매물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9,70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물벽에 의해서 매매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 붕괴 위험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봉 차트입니다. 기간이 좀 짧아서 월봉보다는 주봉이 나을 것 같아서 주봉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초반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쳐두고 1번 위치인 2022년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까지 급락한 구간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전저점을 깬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종가 기준 전저점은 지켜냈으며 1번 구간 이후 바닥권보다는 소폭이나마 올라온 지점에서 바닥권을 재차 형성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저점 형성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6,400원을 지켜내면서 추가 상승 후 횡보하는 구간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ER, PBR 등의 밴드 차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PER은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유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PBR은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주 낮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밴드 차트 상으로 볼 때는 주가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저는 이 표에서 PER과 PBR의 기준선이 너무 높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RSI 지수는 매수 매도세가 그저 그런 수준으로 어느 쪽도 높지 않은 RSI 40에서 50 수준입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시점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는 9,7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저점이 깨진다면 손절가는 6,200원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기업의 정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여 기업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